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, 당초 이분을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요, 그 경륜이라든지 연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당 내에 결속력이라든지 자신감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김 위원장은 연일 말이죠, 이번 총선만큼 청와대 돌격대들이 많이 출마한 예가 없다. 또 이번 선거만큼 청와대 도적대들이 많이 출마한 선거는 일찍 없었다.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기이하게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출마하고 있다. 이런 말도 했는데요. 이게 뭐 꼭 그 공격을 위한 공격, 비난을 위한 비난,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. 일면에 진실이 있다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사실 이번처럼 말이죠,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출마한 예가, 집단적으로 그야말로 출마한 예가 일찍 없었던 것 같습니다. 34명이 더불어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해가지고 21명이 공천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돌격대 맞습니까, 이 사람들? 예, 맞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. 왜? 이 사람들이 저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나섰거든요. 뭐 그렇다고 목숨 걸고 보호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, 아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거기서 문 대통령의 방탄복 역할을 하겠다,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? 이게 돌격대지 뭐가 돌격대입니까? 도적대? 그것도 영 일리 없는 말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같은 이치로 거기서 배지 달고 난 뒤에는 거기 가서 말하자면 방탄의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국민의 대표 자리를 자기들의 보스인 문 대통령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거죠. 이게 도적심보죠. 더더구나 이 사람들 말이죠, 청와대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다음 국회 가서 또 누리겠다? 이건 또 무슨 심보입니까? 이것도 도적심보 아닙니까? 이 사람들 가만 보면 무슨 권력이 아주 걸씬 들린 사람들 같습니다. 꼭 문 대통령만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? 자기들 계속 그 좋은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더 클지도 모르죠. 더불어민주당과 공관위원회도 그렇죠. 친문 세력으로 이미 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. 현역 의원 재공천율이 71%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71%, 그 71%의 100%가 친문 세력이란 겁니다. 그러면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정당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런데 거기다 청와대 출신 또 21명을 더 공천했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, 돌격대, 도적대 이런 말을 듣기 십상 아닙니까? 양심이 있어야죠. 이들 중에는요,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들 데려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면, 그래서 이제 그 사법 처리 모면하라는 그 말입니까? 이 심보도 마찬가지죠. 무슨 심보입니까? 도적 심보죠. 또 열린민주당인가 그런 정당 있지 않습니까? 비례 정당. 거기도 청와대 출신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?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,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. 한 사람은 기소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동산 투기했다고 해서 자기 발로 청와대 걸어 나온 사람인데,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은 2번 주고 한 사람은 4번 줬어요. 그러니까 이거 무슨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주머니 그 지갑에 있는 용돈 꺼내서 주듯이, 아니면 떡 나눠주듯이 이래서 되겠습니까? 사법부는 인사를 통해서 이미 친문 법관들로 채워져 있죠. 거기다 입법부를, 친문 세력을 더 강화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, 사법, 행정 3권의 그 위에, 그 초월하는 지위에 거기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?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, 그 다음에 민주법치주의 체제,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개헌을 시도하지 않을까,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. 이미 지난 그 2018년 3월에 발의했던 그 개헌안도 그 유사한 개헌안이었거든요. 근데 만약 이번에 아주 크게 법률권이 승리한다 이러면 심지어 재헌까지도 생각할지 모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를 만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사법 처리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 있는 전의 비서관들, 뭐 청와대 이 참모들, 이거 전부 구조해내고,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대로 하자는 검사들, 이 사람들 전부 공수처에서 다시 엮어 넣을지도 모르죠. 그러자고 공수처 기어이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신문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
올 들어서 그 몇몇 참모들 보고 일부 참모들 보고 이 4.15 총선과 거리를 두라 이렇게 당부를 해왔답니다. 그런데 그거 좀 듣기 좀 이상해요. 왜? 그게 당부할 일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청와대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? 전부 친문 세력인데 거기다가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 21명이나 공천시켜 놔놓고 그러니까 뭐 거리를 두기 무슨 거리를 둡니까? 게다가 아마 저 문 대통령은 그 울산시장 선거 거기에 개입 이것 때문에 그런 뭐 말하자면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 여러 명이 지금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? 재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철호 30년 지기 그 사람 뭐 거기 출마시키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 대통령도 거기 역할을 했다면서요. 송병기 전 그 울산시 이 경제부시장 업무일지에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새삼 무슨 뭐 거리를 두라 뭐 이러면 그거 저 언론 플레이입니까 그것도? 아주 대통령은 그런데 초연한 것 같이? 또 좀 상당히 좀 웃기는 얘기인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요.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망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또 가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김 위원장이 우리 예산 중에 100조 원 이것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걸 코로나 대책비로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가리켜서 말이죠. 대학교 2학년생의 리포트도 안 된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요. 망상이라고. 무슨 뜻이겠습니까? 이미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 거기서 그걸 왜 헐어? 새로 또 추경 얻어내지?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?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아니 20대 총선에서 자기네 당을 승리로 이끌어준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? 그 다음에 그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. 아니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꼭 대해야 됩니까?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 하더라도.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돈키호테고 황교안 대표는 애마고 이쪽에 박영준 선대위원장은 이 뭡니까 시종 그러니까 저 원문대로 하자면 이쪽에 누구예요? 애마는 로신한테죠. 황교안 대표는 로신한테 이쪽에 박영준 선대위원장은 산초빤사 시종 그렇게 또 비아냥거렸습니다. 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저도 2007년에요.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돈키호테로 비유하는 그런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. 책 제목이 풍차와 기사였습니다. 요즘은 뭐 이미 이제 절판이 된 지 오래돼서 여러분도 읽으실 수가 없게 됐고 저도 또 마찬가지죠. 어쨌든 이런 걸 미뤄보더라도요.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른바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 저 좌파 정권이 무슨 꾀를 낼지 어떤 술책을 꺼낼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투표를 해야죠. 투표장에 다 나가야 됩니다.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만이 자유우파 정당이 승리하게 됩니다. 자유우파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그날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십시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